LK 비주얼의 라인 조명이 세팅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라인 조명이 어떻게 제조가 되고 라인 조명을 제조하는 LK 비주얼은 어떤 회사인지 지난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 오늘은 실제로 이 라인 조명이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현장에서 직접 라인 조명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인 조명 같은 경우는 평평한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아파트가 아니라 풀빌라로 사용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천장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평평한 천장이 아니라 타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라인 조명 같은 경우도 그냥 일자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공간에 맞게 좀 더 감각적으로 이제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보시는 공간이 물이 채워지면은 풀로 이제 변할 공간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거든요. 복도 천장에는 조명을 하나도 세팅하지 않고 이 벽 쪽에 이렇게 또 라인 조명을 세팅해 놔서 이 동선에 왔다 갔다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경우에도 또 라인 조명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계속해서 여기는 이제 복도 동선이 길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 조명이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이제 바로 이제 풀이 되는 공간이고, 이게 유리창이거든요. 그래서 유리창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복도의 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쪽에는 천장이 보시면은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공간에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복도를 보시더라도 여기도 천장이 수평이 아니고 살짝 기울어진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공간에도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세팅해 놓으면은 불빛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질 수가 있는 점도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부분이 복도의 시작 부분인데, 이렇게 천장에 있는 라인 조명과 저쪽 벽 쪽에 있는 라인 조명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연출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공간을 구성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공 작업으로 틀을 만들어 놓은 거를 살짝 좀 더 까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공으로 틀을 잘 잡는다고 해도 이게 나무라는 거의 특성상 수축하고 팽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날씨에 따라서 이런 틀의 치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좀 미리 예상하시고 작업하셔야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인 조명을 천장에다가 이제 부착을 해 놓은 모습입니다. 이쪽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제 나사를 이용해서 중간중간 천장에 고정해 놓으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너무 세게 박거나 헐겁게 박으면은 옆부분에서 보실 때 라인 조명에 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천장은 수평인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좀 울퉁불퉁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개가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힘 받는 부분, 혹시나 천장과 약간 간격이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나사로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천장에 부착을 하고 커버를 씌우는 작업인데, 커버를 잘 씌워야 틈새로 빛이 나오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작업을 부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시기 전에 제품 안에 혹시라도 이물질 있는가 떼어내 주시고, 선피스 끼우실 때 끝쪽보다는 서로 이렇게 맞닿는 부분에 시작해서 끝쪽에는 마감 카바가 있는데 그 안에 2-3mm 정도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커팅 하시는 게 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네네. 보호 필름을 벗기다 보면은 흑산PC가 매끄러운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울퉁불퉁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면이 눈에 보이는 쪽으로 보이게 하면 되죠? 거칠한 부분이 보이는 면으로 해서 밑을 보기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겉으로 봤을 때 반질반질거리면은 약간 좀 고급스러움이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공정은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다 벗기지 마시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벗겨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정전기가 많이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먼지들이 너무 붙어서 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하실 때는 끼워 넣을 부분만 벗겨낸 다음에 저희 이 알루미늄 하우징을 살짝 벌리면 이게 벌어지는데 이게 살짝 벌려서 한 일부 한 150에서 한 200 정도 먼저 이렇게 넣으시고 우리 한 번씩 좀 더 떼는 다음에 위로 일자로 딱 맞춘 다음에 좀 밀어서 이렇게 밀면 가거든요. 네네. 맞춘 다음에 그냥 꾹꾹꾹꾹 누르면서 이제 가시면 되고, 이제 보호 필름 같은 경우는 다 밖에 놓으면은 말씀하신 대로 먼지가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작업장에 따라서 이제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제 확인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그냥 눌러가면서 이제 작업하시면 되고, 확산 PC가 혹시 누르다가 이게 뭐 금이 간다거나 뭐 깨진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네, 이게 폴리카보네이트에서 네. 웬만한 충격에는 그렇게 깨지거나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그래도 그냥 최대한 좀 조심하면서 무리하게 막 눌러버리지 않고 그냥 들어갈 정도 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끝부분에 도착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여기 한번 확인하고 앞에 맨 처음에 시작한데 이렇게 보면 벌어지거든요. 네네. 끌다 보면 이렇게 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약간 이 벌어진 이 사이로 이제 도트가 보일 수 있거든요. 네네. 이걸 저쪽에서 반대쪽에서 좀 살짝만 좀 툭툭 쳐주면 이게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이거 확인하고 이제 커팅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 벌어지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커팅을 진행을 하셔야지 됩니다. 네. 커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커팅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좀 커팅하기 편하게 이렇게 재단을 한 다음에 이렇게 툭툭 쳐주면 아까 일부 벌어졌던데 네네네. 한번 확인하면 네네. 아마 이제 밀려서 이제 들어간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커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툭툭툭 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음새가 최대한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 끝부분에서 이렇게 툭툭툭 친 다음에 이제 재단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역자 자 같은 게 있어서 상당히 편할 것 같거든요. 끝 라인을 정확히 그어준 다음에 한 번만 보여주시고 네네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잘 깨지지 않아서 그냥 칼날 자국만 있어도 이렇게 딱 누르면 한 방에 딱 끊어지거든요. 근데 칼날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나가면 줄이 막 두 줄, 세 줄 막 생겨서 이게 어느 쪽으로 잘릴지 확실히 한 번만 딱 보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까이 보면은 이 양쪽에도 홈이 있는데 이 끝부분에도 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손톱 있는 부분에 맞춰서 이제 커팅을 하시고 이 홈 부분에 끼워 주시면은 이쪽에도 이제 빈틈없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부분부터 맞춰서 이렇게 꺾어도 되니까 꺾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 탄성으로 좀 밀어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면은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완전히 라인 주면 기구물 안쪽으로 이제 확산 커버가 들어가서 빈틈없게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사실 노하우잖아요. 부장님의 기술인데 이제 남들한테 이제 좀 알려드리는 거긴 해요. 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아까운 기술이지만 또 라인 조명을 좀 더 정확하게 이 업체든 저 업체든 정확하게 시공해서 이 전체적인 라인 조명의 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하우를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복도 천장에 라인 조명이 쭉 길게 들어가 있거든요. 길이가 약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그냥 하나로 붙이면 좋긴 하겠지만 4m를 사실 이런 실내에서 운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보통 이제 짧게 잘라서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제 라인 조명이 서로 만난 두 군데가 보이고요. 이쪽을 보면은 이제 확산판 두 개가 서로 맞닿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인 조명이 서로 맞닿는 부분에서 확산판도 이제 맞닿는 게 아니라 이 연결된 부분 왼쪽이나 우측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맞닿는 부분이 엇갈리게 작업을 해 놓으셔야 이 라인 조명이 서로 시간이 지나가도 뒤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왜 설치되어 있는 거를 왜 뜯으시는 거죠? 저희 설치하시고 보니까 이게 좀 많이 벌어져가지고 네네. 저희가 좀 깔끔하게 다시 제가 직접 좀 해놓으려고 지금 뜯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시면 너무 많이 벌어져가지고 어쨌든 이 천정도 지금 평활도가 좀 안 맞아서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냥 저희가 다시 뜯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1mm, 2mm 정도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좀 티가 나는데, 와, 이런 부분까지 LK비주얼에서 이제 시공하실 때는 신경 쓰는 모습이 되게 좀 인상적이거든요. 1, 2mm 정도밖에 틈이 벌어지지 않는데, 사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기도 하고, 뭐 실리콘으로 그렇게 마감을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꼼꼼하게 다시 뗐다가 붙인다고 하시네요. 이런 어떤 라인 조명 시공을 하실 때도, 시공팀이 들어오셔서 작업을 할 때도 틈새를 어떻게 또 보완하면서 설치하는지도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귀찮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조금만 신경 쓰면은 라인 조명의 마감의 퀄리티가 달라지니까 이런 부분도 작업하시는 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피스 한번 뺀 자리는 저희가 다시 피스를 박아주거나 실리콘 처리를 해줘야 여기 MDF 가루 같은 게 안 떨어지거든요. 네네네. 나중에 다 해놓고 이걸 안 메꿔 놓으면 네. 좀 지저분한 게 있어서 처리를 해줘야 하기 잘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작업할 일이 거의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뗐다가 붙일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멍을 모두 메꿔줘야 이제 가루 같은 게 이제 이물질이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는 이 기역자 이음새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틈이 없게 딱 달라붙은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좀 시공자의 능력이라고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부분에는 기역자로 된 확산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살짝 네, 꾹꾹꾹 밀어 넣으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쪽 천장에는 미음자 형태로 이제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코너 부분에 기역자로 따로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부장님, 왜 사선으로 잘라서 연결하지 않고 이렇게 기역자로 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이제 목공 작업을 하다 보면 정확하게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뭐 12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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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사각형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뭐 한쪽이 1200이고 한쪽이 뭐 1205나 10 이렇게 늘어나면 네네. 정확히 이게 맞지를 않아서 사이즈를 뭐 그렇게 잘라와가지고 설치를 한다 해도 나중에 확산 PC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모듈식으로 해서 먼저 이걸 박아놓은 다음에 2차적으로 일부만 또 일자를 연결해서 하면 확산 PC나 이런 것들 좀 이탈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좀 깔끔하게 나오고. 네, 미음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시공이 돼야 되는 만큼 목공 작업이 만약에 좀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 빛이 새니까 아예 이렇게 이제 기역자식으로 모듈을 만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하셨고요. 그러면은 이제 미음자 타입은 어떻게 또 시공되고 중요 포인트는 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라인 조명에 전원을 줄 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목공 작업할 때 표시해 놓은 만큼 뚫어 놓으셔야 원활한 전원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는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할 때 다시 체크를 하고 다시 이제 뚫어야 되니까 밑작업 할 때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역자 모듈을 붙이기 전에 모듈의 사이즈는 현장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모듈이 끝나는 이 시점 보이시면은 이렇게 빨간 부분으로 체크를 해놓고 구멍을 뚫어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외로일 경우에는 이제 뭐 양쪽으로 이쪽도 이제 구멍을 또 뚫어서 그렇게 미리 배선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 놓으셔야 작업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SMPS 안전기를 보면은 이거는 300W짜리인데
선배 같은 이제 출력 쪽을 보면은 전선이 이렇게 빨간 거 2개, 검은 거 2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짝지고 뭐 이렇게 하나 짝을 져서 A 라인, B 라인 이렇게 전원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라인 하나로 이렇게 쭉 가서 라인에서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는 그냥 검은색 2가닥 뭉쳐서 연결, 빨간색 2가닥 뭉쳐서 연결,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전원 작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미음자에 코너 모듈을 붙이고 있는데요. 나사가 하나 박힌 게 보이죠? 이거를 고정할 때 이쪽하고 이쪽 모두 고정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일자로 연결되는 모듈하고 각을 맞출 수가 없다 보니까 둘 중에 한 군데만 이렇게 나사를 미리 박아 놓고 이제 전원 작업할 준비를 해 놓으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나사는 안 박혀 있고 구멍만 좀 더 크게 뚫어 놨거든요. 나사를 박아 놓고 이 구멍에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이제 좌우 유격을 맞출 수 있게 미리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시면은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하니까, 이런 부분은 진짜 좀 핵심 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쪽 코너랑 저쪽 코너에 미리 이제 기역자 모듈을 붙여 놓고, 가운데에 있는 일자 모듈을 붙일 때도 나사를 하나만 중심에다가 박아 놨다가 양쪽을 모두 기역자 모듈 붙인 다음에 방향을 맞춰 가지고 나머지도 이제 나사를 박아서 그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일자 타입의 모듈을 붙일 때 이쪽 만나는 부분,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양쪽 부분의 틈을 최대한 좀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일자를 고정을 해주셔야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최대한 틈이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 그만큼 이 라인 조명은 사실 1mm의 싸움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치수를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발주를 넣으셔야 정확하게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조명에 전원을 연결해주는 SMPS 안전기가 있는데, 사실 제일 베스트인 거는 이 라인 조명 근처에 이런 다운라이트가 있으면은 이쪽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여기서부터 안쪽에서 전원을 연결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LED 모듈에서 불량이 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 보통 SMPS에서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데다가 넣어 놓으면은 이제 AS 유지보수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겠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라인 조명을 부착하기 전에 이 라인 조명 안쪽으로 해서 안전기를 넣어 놓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사실 그 방법은 그냥 말씀드렸듯이 어쩔 수 없을 때만, 어쩔 수 없을 때만 이 안쪽에다가 넣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넣을 때도 최대한 이제 짧은 부분만 떼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키시면은 유지 보수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인 조명 작업하실 때는 혼자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길기도 하고 부착은 할 수 있겠지만 이쪽 저쪽 다 틈을 맞춰야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2명이서 메인으로 작업하고 한 명은 보조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부착하기 전에 전원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한번 넣어 놓으면은 전선이 커넥터에서 빠지면 안 되다 보니까 와고 커넥터를 LK 비주얼에서는 또 사용하고 있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고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내 면을 다 맞춰야지 되다 보니까 가운데만 하나 박아놓고 또 다른 데로 또 먼저 작업을 하면 됩니다. 부장님, 이게 전원 작업할 때 뭐 따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AC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데 DC 전원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선 색깔을 약속을 해서 지금 뭐 파란색은 플러스, 뭐 갈색은 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작업을 그렇게 약속을 꼭 하셔야,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전원이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특히 더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현장에 DC 전원이라고 해서 2.5스펙을 써달라고 하는데, 네네. 뭐 DC가 뭐 그렇게 용어도 났는데 뭐 그렇게 사용을 하냐 하는데, 네네. 좀 약간 큰 노선이거든요. 네네. DC 전원이 또 알고 보면 서로 조인되는데 너무 저항이 많이 생기다 보면
진짜 화재도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DC는 볼트가 약하기 때문에 시원하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저항이 부하가 뭐 많이 걸릴 수도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전선 작업, 이제 배선 작업 하실 때는 꼭 2.5 최소 2.5에서 이제 좀 더 용량이 좀 커진 다음에는 좀 더 두꺼운 전선을 사용하셔야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전선 피복 깔 때도 가위보다는 스테디퍼나 사용을 해주셔야지. 가위로 하면 그 안에 있는 전선들이 끊어져가지고 그 아까 말한 저항이 생기는 그 원인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옛날 스타일이라 가위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전용 스트리퍼 쓰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또 일하기가 편하더라고요. 하긴 뭐 사이즈는 다 맞춰서 오는 거고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한쪽만 벌어진 거 보더라도 반대쪽은 예상은 하시겠네요. 조금씩만 나중에 모듈만 아까 하나씩만 가는 이유가 모듈을 안으로 밀든지 밖으로 조금 하면 또 잡을 수 있거든요. 웬만한 것은. 이거 나사 박다가 저는 이럴 경우는 그냥 길이로 조그맣게 뚫고 하거든요. 하다가 찍을까봐. 지금 이 현장에도 다른 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 2인 1조로 움직이는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라인 조명 시공을 좀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라인 조명을 좀 취급하고 싶으신 업체가 있으시면은 혼자는 무리다.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이셔야지 된다.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한 3mm 있어요. 3mm? 2mm, 3mm, 2mm, 3mm 정도? 여기 했다가 밀어요? 너무 많이 박아놔가지고. 여기도 구멍을 또 안 뚫어놨었네. 이 정도? 박아요? 아니, 좀 깨고. 안 박아?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박아. 그래도 2mm요. 라인에 저렇게 이런 경우 저렇게 박혀있으면 빼요? 아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무리 치수를 잘 했더라도 이제 목공 툴에 따라서 이게 잘 치수가 안 맞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고정할 때는 미리 이제 한 방씩만 고정을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셔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좀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분들에게 보다는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아까 설명드린 한 저쪽 변호고 이쪽 변호고 한 3mm, 5mm에서 그 정도 뺐으니까. 지금 하는 작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네모나게 지금 라인 조명을 천장에 정확히 고정시키기 전에 이 일자 모듈하고 기역자 모듈이 만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미리 짧게 확산판을 껴 놓고 이 사이즈 틈이 정확히 맞냐 안 맞냐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도 미리 해주는 것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서 시공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시면 보다 높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네모나게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으로 전원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라인 조명들이 서로 이제 맞닿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마지막에 조립을 할 때 전선이 찍히지 않도록 그렇게 좀 주의하면서 조립을 하셔야지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틀을 맞춰서 1차로 고정을 해 놓은 다음에 다 이제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마지막으로 정확히 고정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기역자가 이제 서로 맞붙는 부분을 커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 부분을 커팅할 때는 뭐 주의해야 될 점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쪽하고 이쪽하고 사이즈가 틀려서 네네. 반드시 자르면 여기 도트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선으로 약간 자르기 위해서 지금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 네. 표시하고 다시 내려서 커팅하는 거 네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시작하는 이제 양쪽 두 포인트만 칼로 이제 체크를 해놓으신 상태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죠? 확산핏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이렇게 맨들맨들하는데 얘를 자로 이용해서 끝과 끝을 이제 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커터 칼로 이렇게 한 번만 딱 그어준 다음에 여기에서는 똑같이 그냥 한번 구부려서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이 부분도 이제 마감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띄신 거는 이제 고정을 시킬 때 가이드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끝나고 이렇게 마감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연필로 그은 다음에 자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칼로 잘라주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가이드는 빼고 이쪽 기역자 모듈과 만나는 이 부분을 잘라준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하시는 직각자라고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수제작으로 만들으셨다고 하거든요. 요런 아이템도 하나 좀 만들어 놓으시면은 작업하실 때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만들기는 생각보다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아주 마무리가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기역자 모듈과 일자 모듈이 만난 부분에 확산판을 이렇게 정확히 커팅을 해서 끼우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작업 결과물은 최상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벌어지면은 불을 켰을 때 이제 LED의 빛이 그 틈으로 보이다 보니까 이 만나는 부분은 진짜 좀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지셔야 라인 조명의 퀄리티가 올라가고 고객분의 이제 마음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미음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는 이제 기역자로 된 모듈을 코너마다 넣었었는데 이 길이가 지금은 그렇게 길지 않다 보니까 코너마다 기역자 모듈을 넣으면은 끊기는 자리가 더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일자로 된 라인 조명을 사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총 4개만 연결해서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길어지면은 기역자 모듈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그냥 모듈 없이 사선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장단점이 좀 있기는 해요. 목공 작업으로 틀을 만들다 보니까 이 틀이 조금이라도 이 각이 잘 안 맞으면은 만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좀 벌어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어 붙이면서 작업은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시공 후에 실리콘 같은 걸로 그런 틈새를 좀 막아야 되는 작업이 불가피하게 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미리 제품 발주 넣으실 때 혹은 이제 설계를 하실 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음자이기 때문에 코너에는 확산 커버를 기역자를 먼저 껴줘서 만나는 라인 조명이 이제 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길게 커버를 씌우신 다음에 커팅할 때를 보면은 여기 지금 겹쳐진 부분이 있죠. 이 기역자 미리 대놓은 확산 커버랑 딱 겹치는 부분을 커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처음 해보면은 잘 맞지를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미리 몇 번 연습을 해보셔야 좀 더 정확히 커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를 좀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확산 PC를 현장에 가실 때나 발주 넣으실 때는 여분으로 더 챙겨 다니셔야 불상사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에 라인 조명으로만 조명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주방에 이제 상부장 쪽으로 안전기를 미리 넣으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를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지 않는 이쪽에도 다운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다운라이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거실 같은 데에도 라인 조명을 많이 설치를 하시는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숨길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이 있긴 해요. 뭐 다운라이트나 스피커나 환풍구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신발장 쪽에다가 SMPS 함을 하나 상단에다가 만들어 놓고 전원 관리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배선하는 게 좀 귀찮아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한 군데서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은 세대 현관 신발장 상단에다가 전체적으로 위치시키는 거를 추천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기역자가 가장 고난이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천장 자체가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중간에 기점으로 해서 박공지붕처럼 이렇게 지금 모여있는 상태에서 기역자로 꺾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부분은 지금까지 보셨듯이 뭐 기역자 모듈이나 혹은 기역자 확산판을 껴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미리 찍고 있습니다. 맞다 하면서 가운데를 꺾이다 보니까 이게 51도로 지금 재단이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경험이 없는 업체에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니까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LK 비주얼이지 않으나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바닥이고 벽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좀 피라미드 구조처럼 천장이 이제 좁아지는, 좌우로 각이 이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디자인을 할 때도 힘들 것 같고 목공 작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어쩔 수 없이 100% 완벽하게 마감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이제 마감을 본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각도가 있는 그런 구조로는 디자인을 애초부터 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라인 조명을 좀 설계를 하실 때는 수직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좀 디자인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현장에 오전 9시 반에 도착을 해서 지금 시간은 이제 5시 20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라인 조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것 외에도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기는 하지만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LK 비주얼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그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설치 팁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설치 노하우 같은 경우는 좀 남들에게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한데, LK 비주얼의 대표님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 그런 노하우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라인 조명 문화 자체가 더욱 발전했으면 좋겠고, 어떤 업체에서 시공을 하더라도 높은 퀄리티의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소비자분들에게도 좀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부장님도 설치하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꼼꼼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참 업체 자체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일정상의 이유로 사실 전기 작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조명을 설치하고 점등 테스트까지 했어야 됐는데 그것까지는 하지 못해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멋진 건축물에 라인 조명이 적용됐을 때 또 공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는지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고요. 또 댓글로 응원 또 많이 해주시면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각종 팁과 설치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주신 우리 부장님 모셔가지고 짧은 인터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오늘 하루 종일 네. 일하는 것만으로도 바쁜데 영상까지 찍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약간 좀 아쉽게 점등까지도 못 해보고 이렇게 끝냈는데 오늘 좀 하루의 소감을 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뭐 다른 현장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뭐 이 현장 같은 경우도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잘 해주셔가지고 네네.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등을 못해서 좀 네. 아쉬움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혹시 점등을 하게 되면 네. 안 들어오는 등도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워낙에 뭐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불을 스위치를 켰을 때 네. 제 생각에도 불은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오늘 설치가 끝났고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 현장은? 오픈하기 전에 한번 점등 테스트도 하고 네. 만약에 혹시라도 뭐 문제 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현장에서 네네. 처리한 다음에 오픈하는데 문제 없게 네네.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현장을 메인으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 이런저런 상황들을 점검하시려고 나오신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것과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에 어떤 큰 차이점이 있으시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모두 다 제가 봤을 때는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서 네네. 발주서 쓰시는 분이며 뭐 지금 마지막까지 작업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잘못되면 네네. 그 지금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큰 실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이번 현장 같은 경우도 발주서부터 뭐 실측이며 디자인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하나 잘 이루어져서 네네.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조명 같은 경우는 그냥 부착하거나 타공에 넣은데 그냥 쏙 넣어버리면 되는데 라인 조명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비슷한 범주에 있긴 한데 와, 이 실제로 하루 종일 설치하는 거를 보니까 라인 조명은 1mm와의 싸움이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부터 발주, 목공 작업, 그 다음에 설치까지 이게 한 호흡으로 쭉 이어지면 모두가 좀 편안하게 일이 마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저것 수정하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상당히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문가시고 오늘 꿀팁들을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 현장에서 설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LK 비주얼 사내 교육용으로도 쓰일 수도 있는데 LK 비주얼 회사가 아닌 타 회사에서도 라인 조명을 취급하고 있으시면은 영상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퀄리티를 전체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네네. 다른 업체들도 어쨌든 좀 깔끔하게 해서 고객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이런 생각 갖기가 사실 업체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 LK 비주얼이 대한민국의 1등 라인 조명 업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렇게 제가 감히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좀 서로 상부상조하는 같이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회사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인 조명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도 보실 테고 또 많은 업체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다른 업체들이나 고객들이 라인 조명이 진짜 그냥 보고 좋아서 이제 주문을 넣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저희 주문을 하기 전에 목공 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해놨는데 제대로 된 곳이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좀 저희가 항상 매번 이제 그 통화할 때나 그분들한테 전달할 때 그게 제대로 돼 있어야 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라고 요청을 드리는데 지금 작업하시는 분들 뭐 목공이나 전기나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잘 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그 중간중간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뭐 전기팀에서나 목공팀에서 목공 틀이나 전기 작업을 대충 해놓는 순간 네네. 설치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러 가지 뭐 불빛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틈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달을 디자인 업체나 이런 그쪽에서
뭐 목공 작업은 어떻게 정확히 해야 한다. 발주를 넣을 때는 뭐 사이즈를 정확히 또 해주셔야 공장에서 알아서 이제 치수 뺄 거 빼고 제작을 하거든요. 설치할 때 좀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해야 네, 저희가 사니까 네. 세밀하게 좀 꼼꼼히 좀 체크해서 저희한테 발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주를 할 때 업체에서 이렇게 출장 나와서 뭐 실측을 해주세요 그런 요청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측은 조금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현장이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 들어오는 양도 업체들도 뭐 몇백 개에서 몇천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다 대응을 하지 못해요. 시공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일정이 맞으면 보내드리고 그러지 못하면 이제 그쪽에서 직접 좀 하셔서 주셔야 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본문에 제가 블로그 링크도 남겨드리고 유튜브 링크도 남겨드릴 거예요. LK 비주얼에. 그래서 만약에 라인 조명을 시공을 계획하고 계시다 하시면은 사이즈가 정말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매립 폭이나 높이나 그런 규격들까지. 그런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길이를 산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산출하실 때는 정확히 소통을 네, LK 비주얼과 소통을 하셔서 뭐 2000이면 2000, 뭐 3000이면 3000 이런 식으로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히 소통하시고 발주 넣으시고 이제 물건 받으시면은 설치하실 때 이제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주처나 LK 비주얼이나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시공하는 팀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신 고객님들 네. 최우선은 고객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또 전기팀도 전공구나 이제 SMPS 숨길 곳이나 이제 배선 작업 같은 부분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 목공팀에서는 라인 조명은 1mm와의 싸움인 거를 정확히 인지하시면은 툴 이제 구조를 짜실 때도 좀 더 정확히 짜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일하고 유튜브 찍고 하는 게 정말 힘든데 오늘 또 처음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또 오랫동안 라인 조명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힘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